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신 10기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격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10기로 입학했고 이번에 제 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백주승입니다. 와. 항상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커튼 딱 열려서 보는 것만 하다가 시청자로서 보다가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10기 법학 10기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번에 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박진홍입니다. 저도 정현덕 교수님의 이제 제자로서 항상 정현덕 교수님 채널을 애청하다가 이제 여기 출연하게 되니까 참 기분이 새삼스럽네요. 근데 원래 보통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그 스펙, 학점이나 영어 점수 혹시 할 수 있는 대로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러면?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로 자교 로스쿨을 진학했고요. 그리고 리트 같은 경우는 118점, 지금으로 치면 5점 정도 높여서 아마 이제 123점 정도 되는 정량이고요. 그 학점은 4.12, 그리고 토익은 955점으로 진학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 때만 하더 10기 입학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타 학과가 법학 전공을 드는 경우가 되게 적어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경쟁자에 비해서 높은 정량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상대적 우위가 있어서 좀 수월하게 입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미국 대학교를 나왔고요. 저는 전공을 공학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화학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리트 점수는 정확히는 한 128.7점을 맞았고요. 그리고 학점은 제가 정확한 학점을 기억 못하는데 백분율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백분율로는 환산 점수가 89점이었습니다. 영어 점수는 토익 990, 토플 118 이런 식이었는데. 토플 118 궁금한 게 사람들 자기소개서에 뭐 썼는지 궁금한데 혹시 뭐 쓰셨어요, 자기소개서에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일단 자기소개서를 쓰기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약간 인재상이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그 대학이 뽑으려는 약간 선발 기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특히나 그런 기조를 알고 싶으시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아무래도 바로 직전 연도에 입학한 13기 이제 재학생한테 정보를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재학생분들은 바로 직전 연도에 입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하실 입시랑 가장 유사한 어떤 입시 환경에서 입시를 하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변의 13기 입시 결과를 보다 보면 이제 대충 이제 이 학교가 어떤 선발 기조로 이제 뽑고 있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지 혹시 말할 수 있나요? 아는 범위까지? 이거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학교별로 너무 다양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주변 저희 발품을 팔아서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 힘드시면 커뮤니티나 아니면 학원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부 로스쿨들이 이제 학생들이 좀 학업에 집중하는 환경을 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학교의 로열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그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를 녹여서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정말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구나, 약간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무래도 좀 자소서에 있어서 되게 고득점을 받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워낙 배경이 좀 법이랑은 좀 억만년 떨어진 데서 왔다 보니까 사실 제가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도 사실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 일하는 동안에도 사실 공학이랑은 좀 멀리 떨어진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학이랑 법학이랑 둘 다 말이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어느 날 특별하게 법이랑 상당히 분야가 많이 겹치는 일을 어쩌다 보니 하게 됐는데, 그때 경험을 위주로 저는 제 스스로의 경험을 살려서 제가 왜 그때 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법에 대해서 왜 제가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로서 하고 싶었는지 그런 마음가짐 같은 거를 이제 진솔하게 써냈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학교 측에서 굉장히 높게 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 변호사님 말씀도 정말 맞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이제 내가 왜 법을 해야겠다는 아주 확고한 스토리가 있다면은 그거를 살려서 학교가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써내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궁금한 사람들이 면접은 네. 다 블라인드긴 하지만 그때 꿀팁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면접 같은 거.
일단 저는 면접 준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는 재학생 신분에서 이제 입시를 준비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학생이나 그리고 졸업생들에 비해서 시간적 여유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수업도 병행해야 되고 아무래도 중간고사는 또 병행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리트랑 그리고 포스트 리트를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제발 리트가 끝났을 때 쉬셔도 되는데 쉬실 때 가채점을 해보고 대충 자기가 어느 정도 지원 라인인지 빨리빨리 파악하신 다음에 그 성적 발표 전에 최대한 빨리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을 좀 특정하신 다음에 관련 정보를 모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개강을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면접 8월 달? 네네 8월 때 그쯤 7월 8월쯤에 면접 스터디를 빨리 구성하셔가지고 제가 듣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9월 개강 이전에 최대한 이제 공부만 하실 수 있게 그 미리 세팅을 좀 미리 다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개강하셔도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면접과 자소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중간고사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빠져나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최대한 남들보다 좀 빨리 움직이셔야 그나마 이제 면접을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 무슨 준비의 단계에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제 면접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잘하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면접은 약간 운이 좀 많이 작용하거든요. 자기랑 아는 문제가 나오거나 맞는 문제가 나오시면 되게 잘할 수 있는 게 면접이지만 반대로 자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혹은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시면 좀 하기 어려운 것도 면접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못하지 않는다, 망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약간 만약에 자기가 맞는 문제 나와서 잘 치면 되게 좋은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아유, 백 변호사님이 워낙 테크니컬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제 경험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사실 제가 성격이 좀 많이 유약한 편이라서 지금 덩치에 안 맞는다고 태클이 들어올 것 같았는데 예, 덩치에 안 맞게 봅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좀 그런 편이라서 사실 면접할 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면접하실 때 실제로 긴장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건대에서 면접을 볼 때 처음에 정말 긴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건대에 알아보면서 이제 교수님들 사진도 보고 어떻게 했는지 봤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원장님이 계시니까 바로 긴장을 해버려가지고 좀 어버버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 어떻게 수습을 했냐면은 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적인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떨어지면은 그냥 옆 동네 아저씨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수습을 하고 상당히 압박이 많이 들어왔는데 약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런 압박이 들어와도 그냥 편안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고 할 수 있어서 제가 면접을 무사히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생활? 공부 내용만 어떤 게 있었을까요? 힘든 점, 어려운 점? 로스쿨 1학년. 일단 힘든 점은 아무래도 저도 비록 이제 학부 단계 때 법학 수업을 좀 들었지만 아무래도 학부 법학이랑 아무래도 양이라든지 깊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좀 늘어난 공부량을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또 지금은 또 법학과 학생이나 사시 경험자들이 좀 적잖아요. 아무래도 학과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다 보니까 1학년 1학기는 전 항상 이제 후배들한테도 강조하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최대한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너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데 주안해라. 솔직히 1학년 1학기 때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나 하더라도 뭐 크게 너의 인생, 그러니까 3년의 어떤 공부 과정에서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저도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 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냥 더 많은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스터디도 해보고 그다음에 혼자 공부도 해보고 하면서 어떤 게 저한테 더 맞는 공부 방법인지 찾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1학년 2학기 때 제가 좀 이제 2학기 때 좀 이렇게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오히려 저를 반면교사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열정이라든지 텐션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초반에 아무리 열정과 열심히 하셔도 3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번아웃이 오시게 되면 그게 오히려 제가 느끼기엔 더 치명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냥 자기의 페이스대로 그냥 열정을 잃지 않은 선에서 번아웃이 오지 않은 선에서 그냥 차근차근 달려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로스쿨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제가 영어권 생활이 사실 15년을 넘은 상태에서 제가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왔을 때 용어도 많이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제가 리트를 어떻게 잘 봤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책을 읽을 때부터 사실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용어라든지 전혀 생소하기도 하고, 저 거기다 또 공학머리가 갑자기 또 문과머리로 말려니까 또 이제, 아,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들어보고, 아, 왜 수학이나 과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답은 하나다. 근데 문과는 답이 절대로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는 정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 분들이 그 로스쿨을 입학하시는 분이든, 로스쿨을 이제 입학해서 첫 학기를 이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보신 분이든,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로스쿨을 들어가시던 간에 그 로스쿨에 있는 인원들은 전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온 사람들이고, 어디 가서 공부 못한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경쟁을 시키니까 내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도 사실 그런 거야 일희일비하셔서 자신감을 잃으시면은, 이게 로스쿨이 그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3년 마라톤입니다. 3년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 멘탈 관리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시면은 그게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저도 사실 이게 조금 더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저도 사실 2학년 때 한번 그래서 번아웃이 와서 무너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 레이스니까 한 번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어차피 점수 차이는 저 위에서 노는 한두 명을 제외하면 다 5점, 10점 내입니다. 그 정도는 내가 공부를 2~3시간만 더 했어도 따라잡을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항상 점수는 상대적인 거다 하면서 항상 열심히 하시면은 3년 내에 완주하시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도 무사히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또 2부에서는 연애나 뭐 생활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